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어제 미국채 20년물 입찰이 있었고 금리가 높게 책정되면서 시장이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는 거죠. 채권은 금리가 상승하면은 손실보는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채권 금리를 더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계, 기업, 정부의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미국의 경제는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식도 많이 하락을 했는 겁니다. 어제 내용을 다시 보게 되면요. 미국채 20년물 금리가 5.095%로 최근 들어서 높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가 나왔는데 발행금리가 5.047%로 지난달 4.81%보다 23.7 베이시스 포인트 높게 결정이 되었고요. 2023년 10월 이후로 최고치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거를 좀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거고요. 트럼프의 정책으로 시장은 혼란스러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는 이 그래프는 환매 조건부 채권으로 1일짜리 단기채예요. 2019년에 미국의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단 하루짜리 채권 금리가 연 10%를 찍어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금융시장에 진짜 돈이 사라졌는 거예요. 하루짜리 채권 금리가 10% 찍는 거, 그리고 20년짜리 채권 금리가 5%를 찍는 거. 네, 어떤 상황이 위험할 것 같으세요? 2019년 그 당시에 미 연준은 단기금리 상승 압력에 대처하고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1년 만에 532억 달러의 유동성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시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까 연준에서 돈을 공급했다는 건데요. 이번에는 그렇진 않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에 언제가 위협적으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연준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거를 좀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는 대응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 미국 채금리가 왜 그렇게 계속 상승을 할까 해서 본다면은 실제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시켰잖아요. 2022년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금리 인상했고 최근 금리를 조금 내렸지만은 여전히 4.5%의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이만큼 올렸으니까 채권금리도 올라가는 거고요. 또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시장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하고 중국 같은 신흥국들에서는 자금이 부족해지고 중국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4.5%인데 미국채 20년물의 금리가 5% 정도라면은 저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금리 수준이라고 보는 거예요. 또한 미 연준 대차 대일표를 보면은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에서 점점 하락하는 게 보이죠. 네, 연준은 코로나 이후에 돈 풀었던 거 지금 벌써 다 시장에서 회수를 했는 겁니다. 그럼 다르게 생각하면은 시장에 풀려져 있는 이 유동성 있죠. 그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금리 인하 등을 통해서 돈을 공급해야 하는데 트럼프가 관세 정책, 환율 정책으로 신흥국에서 만들어지는 상품에다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니까 시장에서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거라고 전망이 나오는 거예요. 중국은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죠. 부동산 가격 하락하고 중국에서 기업들 빠져나가면서 실업률 급등하고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을 합니다. 중국의 중앙은행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돈을 계속 풀어버리고 있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상승하고 있지만은 실제 내부적인 경제는 살아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이 자료는 미국채 10년물 입찰금리인데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 정도로 움직이고 있죠. 20년물 금리가 5% 돌파했다는 게 시장에서 5%라는 그런 의미를 좀 가지는 정도지 정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그리고 이자 부담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신데요.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는 한 120% 정도 돼요. 근데 이게 과연 문제를 발생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 세계 기축통화는 달러고요.
정말 돈을 갚아야 한다. 미국에서 부채를 갚아야 한다면요. 달러 찍어내어서 갚아버리면 돼요. 정말 어이없고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게 2016년 트럼프의 공약이었어요. 네, 전 세계가 달러를 버리지 않는 이상 달러의 화폐 가치를 낮춰가지고 돈을 갚는 충분히 현실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게 일본이죠.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는 237%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 부도 안 나잖아요. 왜냐하면은 일본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은 엔화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 국민들한테 판매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일본이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요, 엔화 찍어내가지고 채권 갚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제 말에 동의 못 하겠다. 충분히 저는 공감해요. 이게 일본이 한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요, 미국의 달러는 전 세계를 상대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앙드레 코스톨라니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책을 보면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전 세계 기축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책 한번 읽어보시고요.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가 높다고 말하지만은 일본은 236%고요. 프랑스는 113%, 이탈리아는 135%, 캐나다는 110%로 다들 높은 수준이지만은 뭐 망한다, 이자 못 갚는다 그런 말은 없잖아요. 최근 들어서 갑자기 막 미국을 공격하는 그런 언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124% 분명히 높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하고 기업부채 더하잖아요. 300% 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 돈 풀고 있고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한다고 지금 난리치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의 20년물 채권금리 상승은요, 현재 미국 상황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상황이니까 너무 걱정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